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격증이나 교육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분야가 아직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취업해야 되는지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조활의 이지은입니다. 여기가 카페라서 제가 음료 마실 때 외에는 마스크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오늘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몇 달만 있으면 취업을 하는 그런 시기가 오잖아요. 제가 취업할 당시에는 이런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선배 소개로 병원을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10년 이상 이 직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물리치료사들이 어떤 분야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가장 접근성이 쉬운 통증치료입니다. 통증치료는 우리가 주변만 살짝 둘러봐도 알 수가 있어요. 동네에 정형외과가 있어요. 대부분의 정형외과는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개수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분포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업을 하는데 진입장벽이 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서 페이가 높다든지 워라밸이 좋다든지 근무 환경이 아주 좋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치료사로서의 본인의 실력 같은 것들을 끌어올리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환경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NS예요. 네, NS는 신경계를 말을 하는데요. 네, 신경계 손상 환자분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마비 환자분들이 계시는 곳을 말을 하는데, 뇌출혈, 뇌졸중, 아니면 뇌손상, 또 척추 손상 환자분들, 대부분 NS 같은 경우에는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을 말을 해요.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작은 정형외과가 아니라 입원실이 100병상 이상, 200병상, 300병상 이렇게 있는 곳들을 말을 하는데요. 치료사들이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입원 환자분들을 매일매일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이상씩 재활치료를 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실습을 하잖아요. 실습 병원들이 대부분 OS보다는 NS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NS가 조금 환자를 컨트롤해야 되는 일이나 또 자전거, 기리기 같은 기구를 태워드리기 위한 인력들이 좀 필요하고, 또 유명한 메이저 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신경계 손상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또 세 번째로 OS입니다. OS는 근골격계를 말을 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목 통증, 허리 통증, 디스크나 무릎 관절을 수술해야 되는지, 고관절이 문제가 있다든지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도수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는 곳들이 OS, 근골격계를 말을 하죠. 근데 근골격계 병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재활병원, 요양병원 이렇게 써있다기보다는 병원에 브랜드 네임이 붙어 있어요. 땡땡 병원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 광고나 이런 설명 같은 것들이 관절, 통증, 디스크, 척추 이런 식으로 좀 적혀 있는 곳들이 대부분 도수 치료를 하는 OS 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스포츠 쪽이에요. 스포츠 쪽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조금 한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종류로는 스포츠 구단, 아니면 재활 필라테스 센터, 아니면 운동 처방실이 있는 체육 센터, 네, 그런 곳에서는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분들이나 아니면 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스포츠 선수들이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증을 컨트롤할 수도 있어야 하고, 해당 스포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 동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그 동작을 하다가 생기는 통증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소아입니다. 네, 소아 환자들도 대부분이 신경계 손상 환자들이에요. 뇌나 척수가 손상되어 마비가 있거나 아니면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발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이 재활치료를 하는 곳들을 말을 합니다. 규모가 큰 대형 재활병원에서는 소아치료실이 따로 있고요. 아니면 소아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소아재활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이름에 소아재활병원 이게 안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검색을 통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아동 발달 센터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검색을 통해서 내 주변에 어떤 센터들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물리치료사가 되셨지만 병원에서 일을 하지 않고 공무원을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공무원은 크게 보건직과 의료기술직으로 나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아예 다른 직업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과목도 다르고 경쟁률도 당연히 다르겠죠. 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산업체입니다. 산업체가 뭐냐면 대기업 같은 회사들을 말을 해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많으실 텐데 저도 이거 굉장히 나중에 안 정보여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미리 알았으면 도전을 한번 해봤을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성, 하이닉스, 현대, 포스코, 다음 네이버, 구글, 카카오 그런 회사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항은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의 꿀팁인데 지방에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만약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근처에 큰 대기업 공장이나 회사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한번 알아보세요. 은근히 물리치료사를 많이 뽑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8번째는 기업체입니다. 기업체도 회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저번에 제가 재활 로봇을 착용하고 체험해본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거기에 물리치료사 출신의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9번째로는 연구소들이 있어요. 연구소는 대형 병원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료기기 연구소, 또 보조기 연구소, 아니면 스포츠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물리치료사 경력이 있거나 면허를 가지신 분들을 뽑기도 합니다. 그리고 10번째로는 공기업이에요. 공기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같은 곳들에서 물리치료사 면허를 가지신 분들을 구인하기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직을 뽑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심사직을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로 분야를 나눠봤어요. 이렇게 분야들이 다양한데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이 필요할까? 제가 냉정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중에서 가장 취업을 많이 하는 곳이 통증, NS, OS, 소아만 말씀을 드리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 더 수월하게 취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취업을 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경력 없이 아무런 자격증이나 교육을 듣지 않고 취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곳이 만약에 대학병원이나 좀 큰 메이저 병원들이다. 그러면 당연히 영어 성적이나 어떠한 이력이나 자격이 있는지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업체나 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다른 이력을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원하는 분야로 취업을 시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통증에서 일하고 싶으면 통증 치료를 하는 병원에 가시면 되고요. 내가 소아 치료를 하고 싶으면 소아 치료를 하는 병원에 입사 지원서를 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취업이 됐어요. 그러면 끝인가요? 네, 이때부터는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아무 이력이나 자격 없이 그냥 물리치료사 면허증 하나만으로 그 병원에 입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그 병원 내에서 치료사들을 위한 교육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고 나서는 내가 제대로 된 치료를 하기 위해서 관련된 교육을 반드시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관련 교육을 듣지 않고 그냥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알아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알아서 교육을 들을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3, 4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론 지식일 뿐이지, 우리가 실습을 할 때 보았어도 당장 내 앞에다가 환자를 데려다 놓고 치료를 하라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어떠한 교육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를 만약에 맡게 되면 그냥 줌으로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아마 스스로가 알 거예요. 내가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는 건지.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막하고 초조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견디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빨리 교육을 들어야겠구나, 공부를 해야겠구나,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이거는 정말 냉정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치료사가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원하는 분야를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내가 어떤 분야가 있는지를 다 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이걸 결정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은 어느 분야에서 취업을 해야 하는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단순하게 취업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 인생을 크게 봤을 때 내 인생의 가치관, 내가 어떠한 부분에 기쁨을 느끼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크게 3가지로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는 나로 인해서 어떠한 한 사람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데 즐거움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 그걸 가치로 두고 취업을 알아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나는 너무 즐겁다. 그런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종을 알아보셔야죠. 그리고 3번째로는 워라밸.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 워라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워라밸에 가치를 두고 취업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언제 출근해서 언제 퇴근하고 내가 일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지 그런 것들을 따져보시면서 취업 분야를 알아보시는 게 좋겠죠. 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대기업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그럼 대기업에 취업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안정성을 정말 추구한다. 그러면 공무원에 도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람도 느끼면서 돈도 많이 벌면서 워라밸도 좋은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싶겠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언제 더 기쁨을 많이 느끼는지를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크게 한번 내 인생을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새는 사실 평생 직장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첫 취업부터 막 굉장히 성공해야 된다. 나는 절대 후회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한번 취업을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아직 일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큰 기쁨을 느끼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방법을 또 추천을 드립니다. 최대한 내가 해볼 수 있는 만큼의 서치를 해보는 거예요. 병원 홍보글도 많고 센터 블로그도 많고 또 유튜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런 정보들을 토대로 내가 일하는 것을 상상해봐도 됩니다.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해서 일을 하고 어떻게 해서 뭐 교육을 듣고 그리고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것 내가 환자가 아닌데 어떻게 병원을 들어가 보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상담받으러 왔다고 얘기를 하고 둘러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동네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뭐 발목이 아프거나 뭐 어깨가 아프거나 이러면 진료 한번 보고 물리치료실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뭐 도수를 받아보실 수도 있는 거고 뭐 체형 교정 센터 이런 데 가보실 수도 있고 스포츠 센터 이런 데도 한번 방문을 해보실 수도 있고 실제로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한번 보는 거죠. 저는 부끄러워서 그런 데 못 가겠어요 이러신 분들은 아예 큰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을 한번 방문을 해보세요. 보호자인 척 쓱 지나가면서 물리치료실 한번 보고 또 쓱 지나가면서 통증치료실 한번 보고 안에서 저렇게 선생님들이 운동시키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할지를 좀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인스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DM을 보내보는 것도 괜찮겠죠. 지금은 사실 예전부터 정보가 정말 많아서 내가 노력만 하면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시간 나시면 구인구직 사이트도 한번 둘러보세요. 물장매도 아시죠? 네이버의 카페도 계속해서 그 일자리들이 올라오니까 잘 살펴보시면서 조건들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구하는구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많은 물리치료학과 학생분들이 보시고 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신 분들은 주변에 영상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연차가 낮으신 선생님들도 주변에 취업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 이런 얘기를 전달을 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어떤 정보가 필요하실까 제가 곰곰이 고민을 해본 후에 열심히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